안녕하세요. 김명입니다. 저의 저서 중에 부모 교육과 상담이라는 책에 제 4장에 보면 그 가족 그 체계에 대한 그런 챕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오늘은 성인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육신은 비록 지금 성인이지만 내 내면에 아직까지 무의식 속에 그 성장 과정에서 채워지지 못한 그런 욕구들이 채워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채워졌어야 할 욕구들이 채워지지 못하고 결핍으로 남아서 내 속에 우는 아이, 배고픈 아이, 분노하는 아이, 상처받은 아이, 뭐 등등등, 인정받지 못한 아이, 뭐 이런 격려와 칭찬을 받지 못한 아이,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결혼을 하거나 이제 그랬을 때 그 가정을 이뤘을 때 그 가정이 순기능이 아닌 역기능 가정으로 발전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인아이 및 자라온 환경에 대한 이해,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이렇게 사례를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초과되기 때문에 우선 책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가정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보면 순기능 가정, 그러니까 각각 가족 구성원들이 엄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또 자녀들의 역할이 순기능으로 잘 이루어지는 가정을 말하는데, 우선 순기능 가정은 가족 구성원 간에 비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 놓고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인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가정에는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일단은 순기능 가정과는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순기능 가정의 특징 두 번째가 개개인의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아내와 남편 사이에는 건강한 경계선을 지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의 핸드폰을 수시로 들여다볼 수 있고, 또 제가 그 주변에 이제 어떤 가정을 보면은 모든 것을 아내가 허락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리고 뭐 전화도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 스피커로 해서 같이 듣고 아내가 어 내리는 결론에 따라서 남편이 행동을 해야 하고, 뭐 이렇다면은 이거는 상당히 그 가족 구성 간의 경계선이 무너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프라이버시가 다 지켜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프라이버시 지키는 것이 뭐 외도나 조금 잘못된 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가족 구성원 간의 이해와 격려와 지지가 많고 이렇게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하는 말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면, 또 인정을 많이 하면 고 인정하고 칭찬했던 부분이 점점 강화가 되기 때문에 점점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비난과 비교를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비난과 비교를 하게 되면 어 상처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선 순기능 가정이 어떤 것이고 역기능 가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특징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기능 가정은 한마디로 소통이 잘 되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 간에 신뢰가 있는 거죠. 한 집에 살지만 각자 생각은 딴 데가 있다면 그건 이제 순기능 가정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순기능 가족 체계, 그다음에 그 건강한 가족 체계의 특징.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하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아주 요약해서 순기능 가족 체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제가 지금 아주 줄여서 4 가지만 얘기했는데 그걸 조금 더 풀어보면 건강한 결혼의 모델과 부부상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난 빨리 결혼하고 싶어, 우리 엄마처럼 행복하고 싶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결혼은 절대 안 할 거야,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아빠처럼 되고 싶진 않아, 이렇다면 일단은 순기능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모든 가족원들 사이에 바람직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순기능 가정은. 그다음에 인간적인 연약함과
약점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고 '왜 우리 자녀는 이렇게 할까? 왜 우리 아들은 또 우리 딸은 이렇게 못할까?' 인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완성이에요. 죽을 때까지 미완성된 건축을 우리가 이렇게 한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하는 건데 벽돌을 쌓지도 않는 가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주의를 지향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함을 기대할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이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고 정말 잘하고 싶고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서로의 경계선이 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진 않습니다. 왜 자녀 잘 되라고 좋은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이래라 저래라 부모는 하는데 또 자녀들 입장에서 그게 잔소리가 되는 거죠. "왜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을 못하고 아 너무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그 숨기는 가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서로가 존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해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네 아까 제가 아주 줄여서 4 가지를 말씀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의사소통을 잘 된다는 가정이죠.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은 일단은 건강한 숨기는 가정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서로에게 그 인정과 칭찬과 격려와 지지를 많이 사용한다. 그다음에 그 자녀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법을 부모로부터 배운다. 이렇게 어 너무 가족이 이렇게 밀착이 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게 모든 인간관계가 지나치게 밀착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가족도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는 것은 건강한 가족 관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가족의 그 어떤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도록 배우겠죠. 그리고 가족 전체의 필요를 위해서 개인의 필요를 쪼끔 보류해 줄 수도 있고요. 그냥 가족 자기 훈련을 실천한다. 인제 지금까지 한 말씀을 아주 줄여서 이제 맨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한번 줄여 볼까요? 가족 구성원 간에 비밀이 없다. 비밀이 없어요. 아들도 딸도 엄마도 아빠도 각각 비밀이 있다면 이거는 숨기는 가정은 아니다. 이런 거죠. 개개인의 경계선을 절대 침범하지 않는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아빠의, 엄마의, 아들의, 딸의 그 경계선은 뭐 엄마가 아들 방, 딸 방 가서 막 일기장을 본다거나 막 백을 뒤져 본다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그리고 남편의 아내의 핸드폰을 뒤져서 뭐 어떤 문자가 왔나 절대로 그런 일은 그 건강한 가정, 숨기는 가정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기는 가정에서 부모의 특징은 어 그 스트레스 적응하기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데 스트레스가 없는 가정이 없죠. 스트레스의 연속이죠, 인간사가. 그래서 가족 구성원 간의 피드백과 스트레스에 적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방적이고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직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각 서로가 도와주고 특히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로. 정말 이렇게 좋은 말만 하는데 이 말처럼 되는 가정이 정말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순기능 건강한 가정을 모델로 해서 그렇게 되어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가 어 이게 타협이 가능한 거죠. 타협이 안 되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타협이 가능하고 개별성과 타고난 기질적인 성향을 이제 이해해 주는 그런 존중받고 존중하는 그런 균형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그런데 그럼 우리가 엮이는 가정은 또 어떤가 한번 볼까요? 엮이는 가정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자 일단은 어 아까 그 숨기는 가정에서 우리가 인제 앞으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한번 쪼끔 더 요약한 말을 좀 정리를 하면 자녀들의 감정과 감정을 인정해 주고 수용해 준다. '네가 많이 화가 났구나. 그럴 만하구나.' 어 이런 어떤 그 인간의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인제 자녀들의 감정에 적극적으로 반응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해 준다. 그 감정과 요구가 적절한 것일 때는 자녀들의 감정과 요구를 격려하고 지지해 준다. 네. 이 정도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죠. 네. 우리가 정말 이런 가정이 정말 몇 프로나 있겠습니까? 이런 가정을 모델로 해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그런 가정이 되어 가는 것이지요. 자, 그다음에 인제 엮이는 가정이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엮이는 가정을 서두에서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만성적인 높은 불안의 어떤 그 정서를 가지고 있다. 죄송합니다. 네. 얘기를 하다 보면 목이 말라서요. 죄송합니다. 자, 엮이는 가족 관계는 어떤가? 음. 만성적인 높은 불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상담센터를 찾아오는 이런 부모님들이 자녀의 문제를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자기네들은 문제가 없고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슨 친구 관계나 외부에서 무슨 일 때문에 우리 애가 요즘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데요. 아이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밖에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집안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많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그 뭐죠? 불협화음의 어떤 관계 때문에 아이가 불안하고 또 인제 어떤 가정 경우는 정말 참 안타까운 가정인데요. 엄마나 아빠 중에 그 자살을 시도했던 그런 가정의 자녀가 인제 정신병리적인 문제를 안고 인제 그렇게 있다가 인제 상담센터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인제 그 부모님들은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혹시 학교에서 얘가 왕따를 당하거나 친구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해 보면 학교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그러니까 엄마든 아빠든 어떤 그 자살을 시도했거나 아니면 심한 우울증을 통해서 굉장히 그 어려운 그런 어떤 부부의 관계 거기서 인제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음 병리적인 증상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부모처럼 이제 우울증. 근데 이 우울증의 증상이 뭐 이제 다르게 또 나타나는 거죠. 꼭 우울증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성격 장애로도 발전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요즘 아이들 뭐 섭식 장애, 뭐 폭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식증이라든가 이식증은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걸 아무거나 먹는 아이들. 뭐 이렇게 유리조각, 머리카락 그다음에 뭐 개미 뭐 이런 아주 소수지만 있습니다. 이걸 이식증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거식증이라고 해서 요즘 아이들이 예뻐지기 위해서 살을 빼는 그런 것이 인제 심해져 가지고 어 도저히 먹으려고 하지 않는데 원인을 들어가 보니까 이게 인제 그 가정 환경 속에서 아이가 어떤 불안을 이제 경험하고 그러니까 지속적인 불안 그러니까 인제 부모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제 밝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뭐 거식증이 걸리고 갑자기 무슨 우울증이 걸리고 그런 사례보다는 이렇게 가정 환경 속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자녀를 상담을 의뢰했지만 결국은 인제 가족 상담을 가족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엮이는 가족의 그 보면은 다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인간들의 문제예요. 자, 아까 말한 숨기는 그 가족이 인제 반대되는 건데 음 숨기는 가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없는 거죠. 그리고 부족한 거죠. 그리고 엮이는 가정임을 가리킨 두 가지 요소는 아동 학대가 있는 그런 가정이 아주 확률이 높고요. 아동 학대로 인한 아이들의 낮은 자존감과 그다음에 수치감. 우리 이런 우리 집을 또는 우리 가정을 친구들이나 누가 알까 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맨날 싸우고 가정에 폭력이 있고 이런 걸 이제 수치감으로 느끼게 되는 거고 친구들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이제 그래서 결국은 비밀이 많은 가정. 일단 엮이는 가족은 비밀이 많아요. 엄마도 많고 아빠도 많고 자녀들도 많고. 그럼 이제 부모들도 자녀들한테 속이고 자녀들도 부모한테 속이고. 근데
말할 땐 그래요. 걱정하실까 봐. 엄마 아빠가 근데 사실은 걱정하실까 봐가 아니라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고, 아동학대로 인한 낮은 자존감과 수치감 그리고 두려움을 들 수가 있는데, 엮이는 가정은 가족 구성원 개개인 모두가 부적응, 서로가 서로에게 적응이 안 돼요. '도대체 내가 결혼을 왜 했을까? 내가 왜 애새끼들을 낳았을까?' 이러면서 이제 우시거든요. 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엮이는 가정은 가족 구성원 개개인 모두가 서로에게 부적응하고 있다. 일단은 첫 번째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불통이다. 그다음에 혼란과 갈등이 있다. 그리고 인제 거기에는, 엮이는 가정에는 두려움과 정서가 이렇습니다. 두려움, 그다음에 서로 비난, 서로 불신, 그리고 서로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인제 수치감을 느끼고 '아 우리 엄마가 부끄러워. 우리 아빠가 부끄러워. 우리 자녀들이 너무 어디 내놔도 부끄러워 죽겠어. 어디 자랑할 거리가 없어.' 음. 그리고 또 인제 서로가 서로를 학대하는 거죠. 자식은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는 자식을 학대하고. 그리고 인제 이러한 가정에 인제 다양한 중독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엮이는 가정의 4 가지의 유형을 또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보면, 제가 지금 이야기가 길어지고 또 딴 데로 샐까 봐 살해하다가 보면 많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책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만성적인 높은 불안이 있어요, 이 가정은. 그리고 경계선이 없어요. 너무 지나치게 밀착돼 있고 막 아무나 침범하고, 남편이 아내를 경계선을 침범하고는 아내는 남편을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아내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는 남편이 전화를 받을 때 이 스피커폰으로 해서 꼭 아내가 듣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역자한테 그렇더라고요. 사역자한테. 제가 너무 놀라 가지고 늘 오픈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성령님 따라 목회를 하셔야지 사모님의 인도 따라 목회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건 조금 쓴소리인데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늘 사모가 전화를, 그럴 이유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너무 착하셔 가지고 이렇게 손해 보는 짓을 좀 하니까 아내가 인제 그런 거를 이렇게 같이 듣고 이제 같이 의논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사모님의 인도 따라 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 따라 목회를 하셔야죠, 목사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따끔하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요. 음. 그래서 혼란스럽고 암시적인 규칙도 많고요. 일단 서로 경계선이 이게 딱 지켜지지가 않아. 남편의 경계선, 아내의 경계선. 아무리 자녀라도 자녀가 내 것이 아닌데 막 방에 들어가서 막 뒤지고, 그런 거는 이제 경계선을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이니까 친밀한 것 같은데 인제 그거는 진정 어린 친밀감이 아니라 인제 가짜 친밀감. 네. 그리고 언제든지 가족들이 경직돼 있죠. 나가면은 혹시 남들이 우리 가정에 대해서 뭐 그런 어떤 비밀이 많아요, 비밀이. 자, 그래서 엮이는 가정은요, 지나치게 밀착이 돼 있는데 이것도 가족이 그냥 똘똘 뭉쳐야지 좋은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지나친 밀착은 건강하지 못한 가족 관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일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지 않아야 될 게 지나친 경계선 침범.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돼요. 자식 내 거 아니잖아요. 어. 아내도 내 거 아니에요. 남편도 내 거 아니에요. 각자가 함께,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로 만난 거죠. 서로 돕고,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너무나 연약해. 너무나 부족해. 너무나 미완성이야.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완벽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밀착은 되어 있는데 신뢰가 없어. 이거는 엮이는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고, 밀착은 되어 있으나 친밀감이 없고, 그리고 비밀이 많고 이렇게. 그래서 가족 치료 학자인 보엔이라는 학자는 지나치게 밀착된 가족을 분화되지 않은 자아덩어리, 이제 이것도 설명 안 하고 더 길어지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순기능과 엮이는 가정의 특징만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고 어떤 분이 그래요. "아 교수님 그 뭐죠? 가족 회복과 그 치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시리즈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오늘 전화를 두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 그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신다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제 제가 지금 그 제 책 중에 부모교육과 상담이라는 책에서 그 가족 치료라는 그 챕터를 또 가족 치료 상담의 책은 또 따로 있는데 그래서 인제 고런 걸 뽑아서 가족의 회복과 가족 치료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시리즈로 좀 나가 해 주십사고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길어지면 또 지루하시죠? 예 수업이 아닌데 수업처럼 하지 않아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리즈로 이렇게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쇼트 영상을 뭐 50 초짜리 대충 이렇게 1분 안에 찍어야 되니까 거기서는 이제 간단간단하게 하는데 쇼트를 보신 분들은 이게 보신 분들은 이 본 영상을 동영상을 보셔야 그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좀 더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 기독교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회복과 가족의 회복과 지금 현재는 제목이 회복과 치유 상담이라는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조만간 가족 회복과 치유 상담 이렇게 인제 이름을 바꿀 텐데요. 제가 그 채널을 많이 활성화시키지 않아서 인제 앞으로 그 부분에는 인제 기독교적인 접근을 인제 하는 채널이고 인제 이 채널은 제가 인제 인본주의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던 그런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보시는 분은 중에 기독교적인 어떤 인간의 이해나 회복과 가족 치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시고 또 보시면 그건 또 다른 의미에서 회복이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날 것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제 책을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회복과 가족 치료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은 같은 그 영상이 양쪽 채널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청 감사합니다. 네. 김영희였습니다.